안녕하십니까. 부국부동산연구소 대표 안상수입니다. 오늘은 그 3구역의 어떤 막내격인 한남 뉴타운 2구역의 현재 포지션과 사업 진행 속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에 관련된 물건 분석을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한남 2구역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점이 어느 정도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, 그리고 어떻게 좀 접근해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대표님 바로 전해주세요. 네, 한남 뉴타운 그 2구역은요, 바로 그 한남 뉴타운 여기 3구역에 위치해 있고, 바로 옆에 그 2구역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. 그 지도상으로 보게 되었을 때는 그 여기가 바로 앞이가 그 여기가 한 그 6호선이 그 이태원역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남 뉴타운 그 2구역은요, 어떻게 보면 이태원 상권에 그 연결되어 있는, 어떻게 보면 그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대류변이나 그 차량이 다니는 그 길가에는요, 아직도 상가들이 굉장히 그 밀집되어 있고, 어떻게 보면 그 장사들도 굉장히 잘 되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이 구역이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하지만 그 재개발 입장에서 봤을 때 한남 뉴타운 3구역이나 4구역, 5구역의 그 보다 그 규모가 너무 그 작기 때문에 사실 그 상대적으로 약간 그 사람들의 관심을 덜 받았지만,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어떻게 보면 그 지분 거래 가격이 다른 구역에 비해서 저렴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매우 좋은 구역이 이 구역이다, 이렇게도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특히 그 이 구역 같은 경우는요, 이태원 상권에 그 포함되어 있는 구역으로서 최초 그 박원순 시장 그 생전에 그 1.2기 일대 여기 요 지역, 여기 그 지금 그 지도상으로 제가 표시하는 요 지역이 그 상업지역과 어떻게 보면 그 준주거 지역이고 준주거 지역이고 혼재되어 있던 지역이었는데요. 이 지역에 어떻게 보면 그 주민들의 어떤 재개발의 어떤 반발로 인해서 그 어떻게 보면 한남 2구역의 어떤 전체 면적의 약 그 5분의 1 정도 되는 그 면적이 재척되어 있고, 나머지 부분들이 지금 현재 한남 2구역의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. 한남 2구역의 그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,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지분 거래 가격이 다른 구역에 비해서 덜 주목받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면이 좀 있었지만, 최근에는 여기도 역시 그 가격 상승폭이 매우 컸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저렴한, 그 상대적으로 3, 4, 5구역에 비해서 저렴하다는 얘기지, 절대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그 사업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 구역이 바로 그 2구역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그 옆에 그 3구역 옆에 있어서 괜히 그 받는 거가 약간 그 디스카운트가 되는 면이 있지만, 하지만 이 구역은 제가 봤을 때 단지의 규모도 어떻게 보면 대형이 아닌 어떤 소형 면적. 왜냐면 이 구역 같은 경우는요, 그 건립 예정 세대 수가 약 그 1,530여 세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강북이나 그 강북 지역의 어떤 재개발 지역이나 어떤 강남권의 재건축 지역에 비했을 때 절대 규모가 적지 않은 그 단지이고요. 요 정도 한 1,000세대 이상이면은 그 일반적으로 어떤 대형 단지다, 이렇게 볼 수 있는데, 바로 이 구역도 역시 마찬가지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하지만 이 구역의 가장 큰 장점을 말하라고 하면요, 조합의 그 안정성이 따른 그 한남 뉴타운 3, 4, 5구역에 비해서 가장 그 높았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왜냐하면 최초에 저희 조합 설립됐던 조합 설립 그 1기 어떤 집행부가 현재까지도 그 존속하는 유일한 구역이 바로 한남 뉴타운 그 2구역이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 이유는 한남 뉴타운 2구역의 조합의 어떤 그 집행부가 아주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요, 굉장히 사업 진행을 매우 잘해왔기 때문에 다른 구역에 비해서 조합이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었다는 점. 최근에 그 옆구역에 옆에 있는 그 3구역 같은 경우는요, 그 감정평가에 따른 어떤 조합원들의 어떤 불만이 어떤 조합에 대한 어떤 불만으로 표출이 됐고요. 그 다음에 그 추석, 올 가을 정도에 그 3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 집행부의 선거가 지금 앞두고 있는데 매우 그 시끄러운 상태가 아닌가,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 예상을 해볼 수 있다,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한남 뉴타운 그 2구역에 대해서 그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요,
한남 뉴타운 2구역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노트한 거를 잠깐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면 여기는 그 건립 세대 수가 1,500 정확히 37세대이고요. 그 현재 조합원의 숫자가 약 900세대 정도 되고요. 그다음에 임대 아파트의 건립 비율이 약 240세대 정도 됩니다. 240세대이고요. 따라서 일반 분양이 약 400세대 정도 발생하는 구역이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. 우리가 여기서 이건 전체적인 아웃라인이 있지만요. 어떻게 보면 이 건립 세대 수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먼저 대형 아파트, 여기서 대형이라고 하면은요, 103제곱, 주거 전용 면적 103제곱미터부터 최고 큰 것이 135, 주거 전용이 135제곱미터인데요. 어떻게 보면 103제곱미터라고 그러면 일반적인 구평형대 표현을 하면 약 40평, 그다음에 135제곱미터라고 하면은 약 구평형으로 얘기하면 약 50평 되는 규모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. 이 대형 아파트의 비율이 약 292세대를 건립을 하고요. 그다음에 중형단지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중형단지가 84제곱미터가 약 483세대를 건립을 하고요. 그다음에 여기 아주 독특한 게 85제곱미터 이하를 보통 소형 아파트라고 하는데 이 구역 같은 경우는 74제곱미터를 또 건립을 합니다. 74제곱미터가 약 99세대가 건립을 하고요.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소형이라고 할 수 있는 59제곱미터, 평형으로 하면 약 23평 아파트의 규모가 376세대를 짓고요.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게 51제곱미터부터 48제곱미터가 이 비율이 약 48세대다, 이렇게 이게 총 건립 세대 수가 1,537세대인데, 여기서 보면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보통 요 밑에 있는 51제곱미터부터 48제곱미터가 일단 48세대를 진다는 것이 굉장히 아주 특이한 사례인데요. 보통 요 정도 규모면은 다른 구역에서는 임대 아파트의 어떤 편입이 되는 아파트의 규모인데, 이 구역에서는 이것도 역시 분양하는 아파트의 규모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따라서 이 구역이 어떻게 보면 현재 조합원 수와 비교하였을 때 대형 74제곱미터까지의 이 숫자가 약 874세대 조합원 입장에서 봤을 때, 그러면 29평이 여기서 이제 약 26세대 정도, 이렇게 되면 요거와 요걸 합쳤을 때 약 900세대 조합원이 숫자가 되는데, 어떻게 보면 이 절묘한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, 74제곱미터 어떻게 보면 아파트로 치면 약간 30평 정도, 구평형수를 얘기했을 때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약 100세대 정도를 어떻게 편입을 해놔서 어떻게 보면 어떤 조합원들의 평형 배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분담금에 대한 어떤 부담을 많이 줄여준 게 아닌가, 이런 것들이 어떤 조합 집행부의 어떤 고민이 여기서 묻어나오고,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 아니었나,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. 현재 이 구역도 이렇게 건립 세대수와 조합원 수를 비교하였을 때 어떻게 보면 대부분 74제곱미터 이상의 평형들을 조합원들이 가져갈 수 있고요. 아주 일부 분담금에 부담이 되는 사람이나 이런 경우에 59제곱미터의 어떤 물건들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리 처분이 나면은 큰 문제 없이 입주 자격 배분에도 관리 처분이 빨리 나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또 이 구역은 중소형 위주의 어떤
중소형 위주의 어떤 물건을 많이 배분을 하였기 때문에 향후에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이든가 여기를 계속 갖고 계시는 원주민들 같은 경우에는요, 이태원 상권에 아주 밀접하게 근접한 한남 이 구역의 어떤 특징을 되살린다면 향후에 다른 구역에 비해서 어떤 주인의 어떤 직접 거주보다요, 어떤 임대나 전세나 월세를 통해서 어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한남 뉴타운 이 구역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.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한남 뉴타운 이 구역 같은 경우에 한 가지를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요. 소형 보면은 48제곱미터라고 하는 상징적인 평수를 지었는데 여기에도 한남 뉴타운 이 구역 같은 경우도요. 근린 생활시설 어떻게 보면 상가의 어떤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 이 구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. 상가를 비율을 봤을 때 제가 과거에 강의를 했던 어떤 상가의 어떤 권리 가액이요. 권리 가액이 최소 규모 아파트 추산액보다 상가일 경우에 추산액보다 만약 크거나 같다면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.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요, 최소 규모 아파트의 사이즈가 다른 구역은 59제곱미터인데요. 3구역, 2구역 같은 경우는 48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리할 수 아파트를 원하시는 조합원들한테는 매우 유리할 수 있다.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다음은 이 구역 설명을 많이 해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물건 분석에서는요, 한남 뉴타운 4구역 물건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물건은요, 대지 면적은 48평이고요. 건물의 면적은 약 60평이고요. 매가 같은 경우에 28억 5천만 원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, 현 임대 조건은요, 보증금 3억에 월세가 약 한 120만 원 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, 융자는 무주택자나 현재 1주택이지만 처분을 해서 이 물건을 구입하신다고 하실 때는 융자가 약 2억 정도 나와서 약 23억 정도의 투자를 하신다면 대형 아파트를 청약할 수 신청하실 수 있고요. 건물 규모가 60평이기 때문에 1+1에도 해결이 신청이 가능한 물건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